여러분, 혹시 할머니를 더 찾는 손주 때문에 마음 아픈 적 있으세요? 아니면 며느리와 손주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한 적은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아픈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거나 목격해 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때로는 어떻게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선의로 시작된 일들이 어떻게 갈등으로 번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손주를 두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이의 마음을 두고 다툰다면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엄마를 외면하고 할머니 품에서만 잠드는 손주.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며느리.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일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책임 회피일까요? 그 속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갈등이 숨어 있어요. 서울 외곽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33평 아파트 15층. 햇살은 따스하게 거실 창문으로 내리쬐었지만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따스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김순자, 68세. 평생을 경상도 시골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논밭일을 하고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며 자식들을 키웠죠. 하지만 5년 전 아들 박준호의 간절한 부탁으로 서울로 올라와 손주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가 다시 직장을 다니려고 하는데 민서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에 맡기자니 아직 너무 어리고. 그때 아들의 부탁을 들으며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시골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큰 결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며느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서울 생활이 벌써 5년째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 거였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5살 손녀 민서의 아침 준비였습니다. 민서야,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 해. 하지만 민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밤늦게 잠든 탓에 아침에는 늘 피곤해했거든요. 할머니, 조금만 더 잘래? 안 돼. 늦으면 선생님이 혼내셔. 자,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자. 순자는 민서를 일으켜 세우고 세수를 시키고 옷을 입혔어요. 그 과정에서 작은 충돌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민서야, 오늘 쌀쌀하니까 이 옷 입자.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싫어. 할머니, 나는 이 옷 말고 공주 원피스 입고 싶어. 원피스는 너무 얇아서 안 돼. 감기 걸리면 어떡하니? 할머니 말 들어야지. 이런 대화는 매일 아침 30분씩 이어졌어요. 민서는 고집스럽게 떼를 쓰고 순자는 그것을 달래가며 적당한 옷을 입혔죠.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정작 아이의 엄마인 이소영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소영, 40세.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가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여러 광고 캠페인을 성공시켰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였어요. 하지만 결혼과 출산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선택해야 했어요.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처음 몇 년은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함이 커져갔어요. 사회에서 멀어져가는 느낌, 자신의 재능이 썩어가는 듯한 느낌이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순자가 제안했어요. 소영아,
너 일하고 싶으면 일해. 내가 민서 볼게.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고마움이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거실에서는 순자와 민서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민서야, 밥 먹어야지. 할머니가 계란 후라이 해줬잖아. 싫어. 나 토스트 먹을래. 토스트는 몸에 안 좋아. 할머니가 해준 밥 먹어야 키가 커져. 소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민서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한 거라서. 순자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알았어. 내가 민서 볼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와.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벌써 몇 년째인가. 나는 점점 늙어가는데 애 엄마는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순자는 누구에게도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자니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이었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자랑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어요. 그저 매일같이 며느리에게 미소 지으며 손녀를 돌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쌓여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피로감, 서운함, 그리고 때로는 억울함까지. 민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종종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시골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남의 일만 하는 것 같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박준호는 회사 일로 지쳐 있었고 소영은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는 하루 종일 민서를 돌본 피로감으로 가득했어요. 아휴, 오늘도 회의만 5개나 했네. 정말 사람 잡겠어. 소영이 피곤한 얼굴로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민서가 말 잘 들었죠? 응, 말 잘 듣더라. 그런데 순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민서가 유치원에서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선생님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왜 나랑 안 놀아줘? 라며 밤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봤고요. 하지만 차마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며느리가 당신이 잘못 돌봐서 그렇다고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결국 순자는 말을 삼켰어요. 며칠 후 순자가 민서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갔을 때였어요. 평소 인사만 나누던 옆동 조여사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순자 어르신. 또 손주 보시는 거예요? 예, 애 엄마가 바쁘니까 제가 봐야죠 뭐. 하, 참 좋으시겠어요. 손주랑 맨날 붙어 있으시니까. 조여사의 말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 이제 연세도 드셨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게다가 제가 들은 얘기로는 며느리분이 집에서는 거의 애를 안 본다면서요?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저 집은 시어머니가 애 키우고 며느리는 자기 멋대로 산다고. 그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순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냈어요. 집에 돌아와 며느리 얼굴을 보는데 왠지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5살 민서는 이런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바빠서 같이 놀아주지 않고 아빠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해하고 할머니만이 자신과 오랜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자연스럽게 민서는 할머니에게 더 애착을 느끼게 되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잘까? 그래, 우리 민서. 할머니랑 같이 자자.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소영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신의 아이가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더 따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왔어요. 민서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읽고 있었어요. 민서야, 엄마 왔다. 소영이 반갑게 두 팔을 벌렸지만 민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민서야, 엄마한테 안 올래? 그때 민서가 말했어요. 싫어. 엄마는 맨날 늦게 와. 할머니가 더 좋아. 그 말에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민서가 왜 이래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다니. 순자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휴, 그냥 애들 말이 그런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마라. 하지만 소영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아이가 나보다 할머니한테 의지하게 만든 것도, 나와 아이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도, 결국 소영이 참지 못하고 터뜨렸어요. 어머니, 제가 아무리 바빠도 민서는 제 자식이에요. 그런데 요즘 민서가 저보다 어머니만 찾는 건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빠요. 순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5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내가 안 보면 민서는 누가 봐? 너 회사 나가고 싶을 때마다 내가 봐줬으니까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식을 저한테서 떼어놓으면 어떡해요? 떼어놓기는 무슨, 난 그냥 너 대신 돌봐준 것뿐이야. 대신이라뇨? 어머니가 민서를 너무 자기 아이처럼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말다툼은 점점 격해져 갔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박준호가 급히 나서며 소리쳤어요. 그만해. 제발. 엄마, 소영아, 왜 맨날 이래? 민서가 보고 있잖아. 하지만 두 여자의 눈빛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순자는 억울한 마음으로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뭘 잘못했니? 5년 동안 민서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게 내가 들을 소리야? 소영도 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희생하신 건 맞아요.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아이를 제게서 멀어지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둘 다 자신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때 민서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싸우지 마요. 민서 무서워요. 세 어른은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어요. 민서의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자와 소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민서를 너무 아꼈나? 하지만 나는 정말 이 집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시골에 있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자신의 삶이 있었고 자신의 역할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마움을 받기는커녕 비난까지 받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그럼 며느리와 더 사이가 나빠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한편 소영도 똑같이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를 뺏긴 기분이야. 민서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다니. 이대로 두면 안 돼.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 해.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도 맞아. 내가 일하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부탁한 건데.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리까지 뺏으시면 어떡해?
소영은 점점 복잡해지는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어요. 준호 역시 고민이 깊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도 5년간 정말 고생하셨고, 소영이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느라 힘들고, 둘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오늘의 일로 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민서를 깨우고 준비시켰지만 소영과는 말을 섞지 않았어요.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의식적으로 피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유치원 데려다 줄까? 소영이 처음으로 제안했어요.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할머니가 데려다 줘. 민서야, 엄마도 민서랑 함께 있고 싶어. 할머니가 더 좋아. 할머니는 민서랑 많이 놀아주는데 엄마는 맨날 바빠. 그 말에 소영은 더욱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순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서가 엄마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정말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며칠 계속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순자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고 소영은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준호는 중간에서 이래도 저래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두 사람을 모시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엄마, 소영아, 우리 좀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대화는 또다시 감정 싸움으로 번졌어요. 엄마, 소영이도 엄마예요. 민서의 친엄마라고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5년간 내가 키운 것도 사실이잖아. 어머니 말씀 맞아요.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더 많이 돌보고 싶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민서가 너무 저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런 어른들의 갈등은 결국 민서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어요. 유치원에서도 민서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민서 엄마, 요즘 민서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무슨 일 있나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소영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고민 끝에 가족 상담을 제안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끼리는 감정이 너무 얽혀 있어서. 하지만 순자는 반대했어요. 남한테 우리 집 사정 다 말하고 다니라고? 창피해서 어떻게 해? 소영도 망설였어요. 상담이라 정말 도움이 될까요? 결국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결심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순자는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물러서야겠어. 이렇게 싸우면서 살 수는 없잖아. 시골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봐야겠어. 하지만 민서는 어떡하지? 소영은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민서를 더 많이 돌봐야겠어. 회사 일을 줄여서라도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해. 어머니께 미안하지만 이건 양보할 수 없어. 준호는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엄마도 소영이도 그리고 민서도 정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결심이 굳어져 갔어요. 그리고 그 결심들은 앞으로 이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소영이 실제로 회사 일을 줄이고 민서를 더 많이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민서 유치원에 데려다 줄게요. 내가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어요. 순자는 점점 자신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고 소영은 아직 서툰 육아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민서는 이런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할머니, 왜 엄마가 나를 데려가려고 해? 나는 할머니랑 있고 싶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손녀가 자신을 찾는 것은 기뻤지만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 집안의 갈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15층 박신의 집이 시끄럽다더라.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아이 때문에 싸운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순자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런 소문들이 큰 스트레스였어요. 이런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민서는 점점 더 예민해져 갔어요. 유치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집에서도 짜증을 자주 냈어요. 할머니, 엄마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싫어. 민서야, 엄마도 민서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할머니만 좋아. 이런 민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순자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소영이 민서를 혼내고 있을 때였어요. 민서야, 장난감 정리해야지. 여기저기 어지럽혀 놓으면 어떡해? 하지만 민서는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 혼내요. 순자가 다가오자 소영이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훈육하고 있는데 나서지 마세요.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그래서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감싸니까. 버릇 없다니. 민서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또다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김순자는 평소와 같이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치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68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거실에서는 5살 민서가 이미 일어나 장난감을 꺼내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할머니가 준비해주는 아침이 익숙했고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편안했어요. 민서야, 손 씻고 밥 먹자. 네, 할머니. 이런 평화로운 모습도 잠시였어요. 곧 며느리 소영이 서둘러 방에서 나왔거든요. 머리는 대충 묶고 정장 자켓만 걸친 채였어요. 피로와 불안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민서 부탁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순자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난 며칠간 쌓인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일단 참았어요. 또 늦어. 민서는 요즘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소영은 그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짜증이 묻은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승진도 가능하고 연봉도 많이 올라요. 민서도 결국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순자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며느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답답했어요. 좋은 환경? 아이한테 진짜 좋은 환경은 돈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거야. 하루에 1~2시간 얼굴만 비추는 게 부모 노릇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말에 소영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5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일을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평생 살림만 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일이 제 정체성이에요. 제 인생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살림만 했다는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살림만 했다니. 그럼 내가 평생 해온 게 다 무의미한 건가? 이 집을 지키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한 게 다 하찮은 일이었단 말인가? 순자는 억울하고 서러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순자는 평소와 같이 민서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갔어요. 아이들은 미끄럼틀과 그네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순자는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김없이 옆집 조 여사가 나타났어요. 조 여사는 이 아파트 단지의 소문 전파자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 순자 씨, 또 손주랑 나와 계시네요. 아이고,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순자는 괜히 기분이 나빠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어요. 뭐, 애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제가 봐야죠. 조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순자 씨, 동네에서 다들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얘기요? 아, 그러니까. 며느리분이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회사 다니면서 자기 일만 챙긴다고. 물론 저는 그런 말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 여사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계속했어요. 솔직히 손주는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하는 건데 아이가 할머니 품에만 있으니까 나중에 정서적으로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말들은 순자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어요. 사실 자신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민서가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찾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그날 저녁 9시가 넘어서 소영이 숨가쁘게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의 회의가 길어져서 예상보다 훨씬 늦었어요. 민서야, 엄마 왔어. 하지만 민서는 이미 할머니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순자가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아이가 잠든 모양이었어요. 소영은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또 어머니랑만 자네요. 민서는 이제 엄마가 없어도 전혀 상관없나 봐요. 순자가 책을 덮으며 조금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애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든 거야. 네가 매일 이렇게 늦으니까 그렇지. 어떡해. 그 한마디에 소영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어요. 어머니, 저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늘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순자도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5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했어요. 잘못했지. 네가 집에 없는 동안 누가 애를 돌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니? 네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회사 생활하는 것도 다 내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소영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식과 저를 이렇게 떼어놓으면 어떡해요? 민서가 저보다 어머니를 더 찾는 게 정상인가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민서가 뒤척이며 깨어났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큰 목소리에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엄마, 할머니 그만 싸워. 무서워요. 하지만 두 여자는 아이의 울음소리에도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격해졌어요. 봐, 아이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러게, 왜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질러? 민서는 울면서 할머니 품으로 달려갔어요. 그 모습을 본 소영은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아들 박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것은 두 여자의 고함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또 뭔 일이야? 도대체 왜 맨날 이래? 준호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소영이 서둘러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보세요. 민서가 저보다 어머니만 따르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가 지나치게 개입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순자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소리쳤어요. 개입이라니. 네가 집을 하루 종일 비우니까 내가 아이를 돌본 거지. 내가 아니었으면 민서가 어떻게 컸겠어. 준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좌절했어요. 제발 좀 그만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엄마도 소영이도 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맨날 이렇게 싸워야 해요? 하지만 그의 절규는 두 여자의 분노 앞에서 무력했어요. 그날 밤 세 어른은 각자 다른 방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어요.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민서는 내 아이야. 내가 낳고 키운 내 자식이라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도와주셨다고 해도 엄마는 나야. 내가 반드시 민서를 되찾아야 해. 한편 순자는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서가 자신의 무릎에 기대어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네 엄마는 널 사랑한다면서도 늘 바쁘다고 하잖아. 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널 돌봐주겠니?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정말 외로울 거야.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뒤척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말씀도 맞고 소영이 말도 맞는데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민서만 생각하면 되는 건 아닌가? 며칠 뒤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이 가족에 대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어요. 15층 박신혜 집 봤어? 며느리는 맘 편히 회사 다니고 시어머니가 손주 키운대. 아이고, 불쌍하지.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자기 일만 생각한다잖아. 그래도 아이는 엄마 품에서 커야 하는데 저 집 애는 괜찮을까? 할머니만 찾는다던데. 이런 소문들이 결국 소영의 귀에 들어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주민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소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내가 나쁜 엄마로 소문나게 된 것도, 민서가 나를 멀리하게 된 것도, 모든 게 어머니가 너무 나서시기 때문이야. 그날 저녁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순자가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이고 있을 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민서는 제 딸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돌볼 겁니다. 순자는 수저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서 민서를 떼어놓겠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제 역할을 제대로 찾을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리 잘 돌봐주셨다 해도 민서 엄마는 저니까요. 순자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리도 고마움을 모를 수 있니? 네가 그동안 편히 회사 다니면서 승진하고 돈 벌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 나야, 나 덕분이라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내쫓겠다는 거야? 소영도 울먹이며 맞받았어요. 내쫓는 게 아니에요. 전 그냥 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민서를 너무 붙잡고 계시니까 민서가 저를 외면하는 거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래. 결국 네 말은 내가 민서를 망치고 있다는 거구나. 내가 민서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그런 뜻이야. 5년 동안 내가 뭘 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 해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웠는데,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가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아니면 저 아이는 정말 무너지고 말 거야. 엄마는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누가 저 애를 진짜로 돌봐주겠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5살 민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자주 싸우는 것도 무서웠고 왜 자신 때문에 어른들이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할머니, 왜 자꾸 싸워요?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두 여자는 잠시 멈췄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민서야, 괜찮아. 어른들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 소영이 딸을 안으려고 했지만 민서는 할머니 뒤로 숨었어요. 싫어. 엄마 무서워. 그 모습을 본 소영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이런 가족의 갈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준호의 회사 동료들도 눈치를 챘어요. 준호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집에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좀 복잡해서요. 혹시 장모님, 아니 시어머님이랑 부인 사이에 뭔가? 준호는 대답하기 곤란해서 말을 흐렸어요. 소영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영 씨,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집안일로 좀. 아, 혹시 육아 때문에? 시어머님이 도와주신다면서요? 소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도와주시긴 하는데 좀 복잡해요. 시간이 갈수록 갈등은 더욱 심해졌어요. 순자는 점점 더 민서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소영은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소영이 민서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민서야, 엄마가 옷 입혀줄게. 싫어. 할머니가 해줘. 민서야, 엄마도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더 잘해.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소영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한편 순자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아내도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둘 사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 말씀도 틀린 게 아니고 소영이 말도 맞는데 민서만 생각하면 뭐가 최선인지 그는 상담센터에 전화해 보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상담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나요? 시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육아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요. 하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상담을 제안하면 모두 거부했어요. 그날 밤 한 가족의 집안에는 깊고 어두운 균열이 생겼어요. 소영은 침실에서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야. 회사 일을 줄여서라도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내 딸을 되찾을 거야. 순자는 거실에서 민서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아무도 널 할머니한테서 떼어놓지 못하게 할 거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면.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민서가 잠든 깊은 밤, 그 집 거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제 저녁 큰 싸움을 한 후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의 상처를 곱씹고 있었어요. 순자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68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어 가족을 해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소영은 침실에서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점점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박준호는 양쪽을 오가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데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을까? 준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마음을 달래려고 베란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낡은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정리하던 중이었죠. 그때 작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먼지가 쌓인 채로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흑백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야, 네가 아이를 두고 떠날 줄은 정말 몰랐다. 생활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 네 선택을 원망하지는 않겠다. 다만 준호가 크면서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편지를 읽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편지는 20년 전 남편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였거든요. 잊으려고 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20년 전 젊은 순자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때 순자가 내린 결정은 어린 아들 준호를 친정에 맡기고 자신은 서울로 올라가 일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갈래. 준호야, 엄마가 돈 벌어서 금방 데리러 올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그 금방이 3년이나 걸렸어요. 3년 동안 준호는 외조부모 손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친엄마인 순자보다 외조부모에게 더 애착을 갖게 되었어요. 순자가 다시 준호를 데려올 때 아이는 이미 낯선 사람을 대하듯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싫어. 외할머니랑 있을래. 그때의 아픔이 순자에게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던 거예요.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민서에게 집착하는 거구나. 내가 준호를 잃었던 것처럼 민서까지 엄마한테서 멀어질까봐 무서웠던 거야. 한편 그날 오전에 소영은 회사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거든요. 소영 씨,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말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요? 사실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번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정규직 전환은 소영 씨가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결정됐다고 해요. 소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이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부터 기획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왜 제가 아니라 신입이요? 대표님 말씀이. 소영 씨는 아이가 있으니까 언제든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라서 믿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소영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서도 얼마나 일에 매진했는지. 하지만 결국 엄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밀려나는구나. 소영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집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비난받고 회사에서는 아이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배제당하고 도대체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서. 나 지금 회사에서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집까지 신경 쓰라고. 소영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도대체 왜 나만 이래야 해? 왜 나만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다 힘들어. 어머니도 너도 나도.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뭐 달라져? 결국 내가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 소영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 소영이 아파트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조 여사와 마주쳤어요. 조 여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영을 붙잡았어요. 어머, 며느리분.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무슨 소문이요? 아이가 엄마보다 할머니만 따른다는 소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조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 분도 나이가 있으신데 혼자서 애 키우시기 힘드실 텐데 며느리 분이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소영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결국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거지. 시어머니는 희생하시는 분이고 나는 이기적인 며느리라는 거고. 소영은 이를 악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해. 민서는 내 아이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어. 그날 밤 소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순자가 여전히 민서를 무릎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소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민서는 제 품에서 재워야 합니다. 순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이가 아직도 할머니 품에서만 잠들려고 하는데 억지로 떼어내겠다는 거니? 네. 어머니가 아무리 민서를 사랑해도 저는 이 아이의 엄마예요. 더 이상 할머니 품에만 맡겨둘 수는 없어요.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갑자기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너, 혹시 내 과거를 알고 있니? 네. 나도 준호 어릴 때 똑같은 일을 겪었어. 내가 아이를 두고 떠나야 했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이가 나를 낯설어 했지. 그래서 민서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야. 소영은 충격에 빠졌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준호 오빠를 두고 떠나셨다고요?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 발견한 편지가 모든 것을 되돌아보게 만들었거든요. 그래. 20년 전 우리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나는 준호를 친정에 맡기고 서울로 돈 벌러 나왔어.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3년 동안 아이와 떨어져 살았지. 그리고 다시 데려왔을 때는 준호가 나를 밀어냈어. 엄마 싫어. 외할머니랑 있을래라고.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민서에게 집착하는 거야. 내가 준호를 잃었던 것처럼 민서까지 엄마한테서 멀어질까봐. 무서워서.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네가 늦게까지 집을 비우면 민서는 나만 찾잖아. 그게 너무 무서웠어. 또다시 아이가 엄마를 잃게 될까봐. 하지만 소영은 이 고백을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의 과거 실수를 제 아이로 보상받으려는 거군요. 민서는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는 제 딸이에요. 제 인생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라고요. 어머니의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내 아이와 멀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순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그냥 내가 잃은 걸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네가 늦게까지 집을 비우면
민서는 나만 찾잖아. 그게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소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드신 거군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게 만드신 거고,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격한 다툼 소리에 잠에서 깬 민서가 방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할머니, 왜 또 싸워요?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두 여자의 마음을 찔렀어요. 나는 그냥 둘 다 좋아해요.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아요. 근데 맨날 싸우니까 너무 싫어요. 아이는 울먹이며 계속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두 여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하지만 각자 다르게 해석했어요. 소영은 소리쳤어요. 들으셨죠? 아이가 혼자 있고 싶다잖아요. 이게 다 어머니가 아이를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순자도 맞받았어요. 아니야. 네가 아이랑 시간을 제대로 안 보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민서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준호가 달려나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나온 거였어요. 그만해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요. 준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나 어릴 때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두고 일하러 나가셨을 때 저도 똑같이 혼자였어요. 외로웠고 무서웠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가 똑같이 울고 있잖아요. 어머니도 소영이도 다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국 아이만 상처받게 만들고 있어요. 순자는 그제야 아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구나. 소영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이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아이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세 어른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준호를 잃었던 아픔 때문에 민서를 너무 꽉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소영이도 아프고 민서도 혼란스러워한 거야. 소영은 침실에서 반성했어요. 나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에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어. 민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준호는 자신의 방에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를 두고 떠나는 것도 다시 데려가는 것도 다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소영이도 지금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어젯밤 울면서 잠들어서 눈이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두 여자는 민서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민서야, 미안해. 순자가 먼저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잘못했어. 엄마하고 싸워서. 민서는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좋아요. 그런데 엄마도 좋아요. 왜 둘이 싸워요? 그 순수한 질문에 두 여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소영도 다가와서 딸을 안았어요. 민서야, 엄마도 미안해. 엄마도 잘못했어. 그날부터 이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가 현재의 갈등을 만들어냈다는 걸 깨달았고, 소영은 자신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준호도 가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소영이, 그리고 민서.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갈등의 뿌리가 너무 깊었고 각자의 상처도 쉽게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음식들과는 대조적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김순자는 식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어요. 며느리 이소영은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마음이 딴 곳에 있는 듯 보입니다. 조용했던 집안이 다시 긴장으로 뒤덮입니다.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준호야, 너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니? 얼굴이 반쪽이 다 됐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 있습니다. 5년간 손녀를 돌보면서 쌓인 피로와 불만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괜찮아,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집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공허하고 마치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소영은 옆에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젓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회사에서의 업무 스트레스,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점점 자신을 멀리하는 딸에 대한 서운함까지. 소영아, 너도 밥 좀 먹어라. 자꾸 저렇게 시무룩하게 있으니 민서가 눈치를 보잖아. 이 말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우울하니까 아이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였어요. 그 순간 소영의 억눌렸던 감정이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회사 다니랴, 집안일 하랴, 애까지 보랴. 저도 힘들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려는 듯 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에 가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하고 주말에는 밀린 가사일을 처리하는 일상. 그런데도 아이는 자신보다 할머니만 찾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든 건 다들 마찬가지다. 내가 늙은 몸으로도 민서를 돌보는 게 그냥 쉬워 보여? 하루 종일 허리 휘는 줄도 모르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5살 손녀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며느리를 위해 해왔다는 자부심과 서운함이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죄인 같잖아요. 민서가 저보다 어머니만 따르고 저는 점점 아이 엄마 자격조차 없는 것 같다고요. 이 말은 소영이 지난 몇 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기른 아이가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현실. 그것이 얼마나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준호는 참다 못해 숟가락을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놓습니다. 금속 소리가 얼어붙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져요. 그만 좀 해. 매일같이 싸우면 내가 어떻게 버티라고. 준호의 외침에는 절절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고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거실 한편에서 놀고 있던 5살 민서가 무서운 눈빛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으앙, 무서워요. 왜 싸워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지만
어른들의 갈등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또다시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58세의 조 여사가 고개를 들이밀며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싸우네? 내가 뭘 했어? 며느리란 게 원래 그래. 자기 편한 대로만 살려 하지. 조 여사의 말투에는 악의가 가득합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소영을 바라보며 말해요. 그녀는 평소에도 소영을 곱게 보지 않았거든요. 조 여사님, 제발 저희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간절함이 섞여 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유까지 나서서 자신을 비난하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뭐야? 끼어든다고? 내가 괜히 하는 소리 같아? 아랫집 아줌마도 그러던데? 소영 씨는 남편이랑 아이 두고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라고. 조 여사의 이 말은 소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 눈에는 가족을 팽개치고 자기 일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옆에 있던 준호마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아내를 변호해야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을? 이게 다 네가 밖으로만 나돌고 집을 소홀히 하니까 그렇지. 남편 얼굴도 못 챙기고 민서도 못 챙기고. 순자의 이 말은 마치 쌓여있던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며느리가 집을 돌보지 않아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억울함, 그리고 그런 며느리 때문에 동네에서 소문이 나는 것에 대한 분노까지. 소영은 눈물이 맺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만 나쁜 엄마예요? 저만 잘못했어요. 왜 아무도 제 마음은 모르냐고요. 소영은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뛰쳐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울고 있던 민서가 소영의 팔을 붙잡아요. 엄마, 가지 마. 나 엄마 좋아해.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5살 아이의 이 순수한 말이 소영의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좋아하면서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의 갈등 때문에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죠. 그 목소리에 소영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집니다. 자신이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선택들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나 순자는 굳은 얼굴로 차가운 말을 던집니다. 민서야, 울지 마라. 네 엄마는 네 마음보다 자기 욕심이 먼저인 사람이란다. 이 말은 소영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말이었어요. 민서는 순자의 말에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소영의 품을 붙잡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엄마가 아프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어요. 민서야, 엄마는 널 세상 누구보다 사랑해. 믿어줘. 하지만 순자가 민서를 끌어안으며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 이렇게 불안정한 네 엄마 곁에 있으면 널 망칠 거야.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낫다. 이 말은 소영에게 모든 걸 무너뜨린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 양육권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도와주셨다고 해도 민서의 친엄마는 자신인데 그 권리까지 빼앗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한편 준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려요. 이제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니도 틀리지 않았고 아내도 틀리지 않았어요. 둘 다 민서를 사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거였어요. 조 여사는 옆에서 기름을 붓듯 불을 지핍니다. 준호 씨, 정신 똑바로 차려. 애는 어머님한테 맡기고 소영 씨는 그냥 나가 살라 해. 그래야 이 집이 산다니까. 조 여사의 이런 말은 가족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해체시키자는 극단적인 제안이었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마치 모든 것에 지쳐버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5년간 손녀를 돌보면서 느낀 피로,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는 동네 사람들까지 끼어드는 복잡한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소영은 치를 떨며 외칩니다. 그래요. 저 나갈게요. 다들 원하는 대로 저 없는 집에서 살아보세요. 그런데 민서까지 뺏을 순 없어요. 절대. 소영은 민서를 끌어안고 집을 뛰쳐나가려 하지만 순자가 앞을 막아섭니다. 거실 안에서 벌어진 것은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서로 아이를 잡아당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여자 모두 민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줄다리기를 하게 된 거예요. 민서는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싫어. 그만해. 나 무서워. 5살 아이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어른들이 자신을 두고 다투는 모습, 그리고 마치 자신이 물건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순자와 소영, 민서를 놓고 서로 맞섭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에게는 5년간 키운 손녀였고 소영에게는 자신이 낳은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준호는 이 참혹한 장면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결국 소리칩니다. 멈춰. 다들 미쳐버린 거야.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두 여자의 감정은 이성을 넘어선 상태였고 오직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으려는 욕망만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린 민서는 울다 지쳐 기절해버립니다. 작은 몸이 축 늘어지면서 의식을 잃는 거예요. 온 집안은 충격 속에 얼어붙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의식을 잃은 민서를 안고 소영은 눈물이 젖은 얼굴로 속삭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돼야 해. 민서야, 제발 눈 떠.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선택들이 결국 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자책감까지. 순자는 그런 소영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뭅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손녀를 지키려는 마음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책임감까지. 조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은 이제 끝났어. 남은 건 파국뿐이야. 민서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아이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세 어른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민서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아이를 힘들게 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일만 생각하고 정작 민서의 마음은 몰랐어.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의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아이가 깼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아이 앞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갈등을 보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은 세 어른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병실에서 깨어난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할머니, 나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나는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아요. 아이의 이 순수한 말이 새 어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는데 엄마는 나를 안아주고 뽀뽀해줘요. 둘 다 좋은데 왜 싸워요? 아이의 말에 소영과 순자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어머니가 5년간 민서를 돌봐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은 딸을 보며 깨달은 것이 많았어요. 아니야, 소영아. 나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민서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나 봐. 네가 엄마인데. 순자의 고백에는 5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손녀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독점욕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엄마, 소영아. 우리 모두 민서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며칠 후 조 여사가 병문안을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민서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데 조 여사님, 앞으로는 우리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할게요. 그리고 동네 분들께도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살 거라고요. 조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이 가족의 갈등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병실에서 네 식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회사 일을 조금 줄이고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도 어머니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해요. 그래, 소영아. 나도 민서를 사랑하지만 네가 엄마라는 걸 잊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 키우자. 아들 준호도 말합니다. 나도 앞으로는 집안일을 더 도울게. 그리고 엄마와 소영이 사이에서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게. 와, 그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놀 수 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병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거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소영은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하며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순자는 여전히 손녀를 돌보지만 소영이 집에 있을 때는 엄마와 딸만의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해요. 할머니가 만든 된장국이랑 엄마가 만든 계란말이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 어머니, 요리 정말 잘하세요. 레시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들 다 알려줄게. 그때 아들 준호가 말해요. 나도 요리 배우면 안 될까? 그것도 좋겠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어느 주말 오후 네 식구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이 그네 타요. 소영아, 네가 먼저 민서랑 그네 타거라. 나는 벤치에서 지켜볼게. 어머니도 같이 해요. 민서가 할머니랑도 타고 싶어 할 텐데요. 그래. 그럼 우리 셋이 번갈아 가며 태워주자. 이런 자연스러운 양보와 배려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어요. 정말 좋다. 이렇게 평화로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네, 힘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그래, 가족은 원래 이런 거야. 서로 이해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공원에서 만난 조여사와 다른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박신의 가족 정말 화목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네요. 안녕하세요. 민서가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행복한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모두 사이좋게 지내니까요. 우리 손녀가 많이 밝아졌어요. 이웃들은 이 가족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한편 소영은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영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다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승진건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어요. 소영은 이제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고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순자도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나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노인대학에 다니려고 해.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민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있어야 하잖아. 너처럼 나도 배우고 싶은 게 있어. 물론이죠. 제가 집에 있는 날에는 제가 민서를 돌볼게요. 어머니도 하고 싶은 것 하세요. 이제 순자도 자신만의 시간과 꿈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들 준호도 내가 그동안 정말 무책임했구나. 엄마와 소영이 사이에서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아니에요, 여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죠. 맞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더 적극적으로 가족을 챙길게요. 집안일도 더 도울게요. 1년 후 같은 거실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서의 6번째 생일이에요. 할머니, 엄마, 아빠, 소원을 빌어야지? 뭘 빌 거야, 민서야?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 네, 어머니.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예요. 가족의 힘이 이런 거구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거실 한편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에는 어린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